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8월 17일 목요일 한국경제신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미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1% 이상의 조정세가 또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살짝 아래쪽으로 갭이 빠져서 시작을 한 다음에 보합선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지만 장 중간에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가 FOMC 의사록 공개가 되면서 아직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부동산 침체와 부동산 업체 파산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뉴스 기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K온이 국내 배터리 생산 4배 늘린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국내 주요 생산 거점인 충남 서산에 세 번째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주요 납품처인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새로 짓는 전기차 공장이 있는데 그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울산 공장에 약 2조 원을 투자해서 2025년 말부터 연간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SK온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국내 공장을 마더 팩토리로 키우기 위해서인데 해외에 신설하는 공장을 빠르게 안정화하기 위한 그 노하우를 쌓는 핵심 시설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서산 3공장을 스마트 팩토리로 짓고 생산 속도를 기존 라인보다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생산시설이나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SK온은 서산 공장의 생산 규모를 기존 연 5GWh에서 2025년 연 20GWh로 4배를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용량은 전기차 28만 대의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중부동산 경기 급랭, 금융시장은 몸살. 중국의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중국 주요 70개 도시에 지난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보다 0.23%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내림세로 전환한 6월보다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세가 지속이 되면 현재 디폴트 위기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체의 자금 사정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인도 시장 잡겠다. 현대차 GM 공장 인수. 현대자동차가 인도에 있는 제네럴 모터스의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기존 첸나이 공장에서 연산 82만 대를 하고 있는데 탈레가온 공장을 더해서 인도에 연간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충해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탑티어 지위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476만 대가 판매되면서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에 올랐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7월까지 인도에서 34만 6,711대를 판매하면서 일본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나스닥 데뷔한 베트남 전기차, 단숨에 벤츠, BMW 시총 제쳤다. 베트남의 삼성그룹으로 알려진 빈그룹이 세운 전기차 제조업체 빈페스트가 현지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시초가 대비 70%가량 뛴 가격에 거래를 마치면서 포드, GM, BMW 등 미국과 유럽의 전통 내연기관 제조사의 시가총액을 단숨에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품 논란도 적지 않은데요. 빈페스트의 부채 규모가 보유 현금의 16배에 달하는 데다가 차량 품질에 대한 악평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부음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입니다. 기아도 인도 공장 증설, 생산력 확 끌어올린다. 기아도 인도 공장 증설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간 37만 3천 대 수준인 아난타푸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 끌어올려 급증하는 현지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올 상반기 6.7% 수준인 현지 점유율을 향후 1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전 수출 기업에 정책금융 23조 지원한다.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먼저 해외 시장,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수출 기업의 특화 상품을 4조 1천억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핵심 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5천억 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과 협력해서 수출 전략 산업에 13조 3천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인데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원자력 발전 등 초격차 주력 산업 기업의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한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있어서 이런 산업군에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재 인건비 치솟는데 분양가는 못 올려. 한국 주택 대란 불보듯. 국내에서 2에서 3년 후 주택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자재값과 인건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복합 규제로 민간 건설사가 주택 건설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18만 9,213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27.2%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착공 실적은 50.9%가 급감했다고 합니다. 아파트는 통상 착공 2에서 3년 뒤, 인허가 3에서 5년 뒤에 입주가 이뤄지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25에서 26년 때부터는 매매가와 전세가 폭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패드 관심, 추가 긴축보다 고금리 지속 기간. 향후 통화 정책에 관한 미국 중앙은행의 관심이 추가 긴축 여부에서 현행 금리 유지 기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패드는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작년 3월 제로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10여 차례 연속해서 인상하면서 현재 연 5.25에서 5.5%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세가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패드가 당분간 현행금리 수준을 유지할 여력이 커졌다면서도 여전히 패드의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은 이들이 쉽게 금리 인하 정책 전환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합니다. 피벗 시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놨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내년 6월 말 전까지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경제학자 4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25%가량이 내년 1월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읽어볼 만한 기사 다 읽어봤고, 오늘 하루도 투자 잘 하셔가지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